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3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인 관련된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기업하는 사람들 애국자라고 할 수밖에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삼성전자가 평택 반도체 공장 송전선 문제가 4년 넘게 풀리지 않자 결국 돈으로 해결했다. 매일경제신문은 전력 급한 삼성이 떠안은 송전 공사비 482억 원에 달한다 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보냈네요. 사기업이 애국하기 위해서 기업하는 겁니까? 기업은 착취와 수탈을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면서 손실은 사회화하는 것이죠. 기업은 이윤을 위해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송전탑 건립은 이런 비용 부담이죠. 지역 주민들과의 그런 충돌과 관련된 그 비용 부담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공공인프라, 이 정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인프라를 건설했으면 그것이 만약 공기업이라면 사회 부담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럼 사기업은 당연하게 뭐 세금을 통해서 하든 분쟁 비용을 부담하든 환경세를 부담하든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82억은 공사비 부담했다고 지금 애국자라고 그러는데 삼성재벌 특히 평택의 반도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건설했을 때 그 매출액이라든가 순이익이라든가 현재의 이 삼성의 기능 공장을 보다 더 뭐 규모가 크든지 더 현대화된다고 했을 때 이 482억 원이 과연 평택 공장 건설 이후에 발생할 매출과 이윤과 비교한다면은 현재 수준을 가정했을 때 비교한다면 이것은 뭐 굉장히 극히 미미한 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김정은 대변인 외신엔 침묵하더니 갑자기 국가원수 모독죄 운운한다면서 이제 비판하고 있네요. 문화일보는 야 원내대표 연설 취지 매도한 여당 지금이 독재 시대인가 역시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뭐 국회의원의 연설은 면책특권을 갖죠. 과격한 발언조차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의도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는 정치 세력 간의 싸움이고 특히 그 각각의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그 지지자들을 규합하는 그런 정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호 비방하고 상호 공격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현재 존재하지도 않은 국가원수 모독죄를 운운한 것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뭐 비판할 수 공격할 수는 있지만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의 국가원수 모독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고 사실은 위헌 심판 청구에 의해서 이 법이 폐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대표가 국가원수 모독죄를 거론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대강 보호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낯뜨거운 죽산보 수질 왜곡 진상 규명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수질과 관련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측정했느냐 어느 시점에서 측정했느냐 또 그 강의 어느 곳에서 이 수질을 검사했느냐에 따라서 뭐 다 수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통계 수치를 가지고 논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을 살리기 위해서 볼을 허물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선택지 압축된 비핵화 한미동맹 유지하며 북한 결단 설득해야 한다. 한국경신문은 미국의 최대 압박이 이끌어낸 북한의 완전 비핵화 의지 확고하다라는 발언. 문화일보는 충격적인 안보리 보고서 지난 1년 북에 완전히 속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재를 하려면 북한만 설득할 것이 아니라 미국도 당연히 설득해야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천 의지는 미국이 이 북핵 폐기와 바꿀 수 있는 빅딜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실현되는 것이죠.
북핵 폐기와 북한이 북핵을 폐기한다면 미국이 이 제재 해제와 종전선언, 특히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그 체제 보장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이 빅딜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뭐 일방적으로 북핵 폐기가 안 됐다라는 것만 공격하면은 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는 서로 기존의 자기 어떤 이 전략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협상이죠. IMF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한국 경제성장 역풍에 직면했다. IMF의 경고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잠재적 성장률이 감소하면서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이 우려된다라는 IMF의 지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성장률이 둔화되면은 양극화 소득 불균형이 우려된다고요? 그럼 이제까지 고도경제 성장을 일으켜온 한국 경제가 왜 이렇게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이 고성장이냐 저성장이냐 문제가 아니라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성장이면 고성장대로, 저성장이면 저성장의 수준에서 그게 걸맞는 분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양극화가 벌어진 것이지 저성장 때문에 양극화가 벌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성장 정책이 아니라 분배 정책을 폐해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일보는 충격적인 버닝썬 사태, 연예계 자정 전기 삼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성접대 연루, 불법 촬영, 동영상 유포, 마약 등 수사, 대중의 사랑받던 아이돌 스타들의 충격적인 민낯, 취약 스캔들 확대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스타의 사회적 역할을 각성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윤리도덕적인 문제만 해결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본주의 이윤축과 선전도구로 전락한 이 선정적 문화예술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이 선정적 문화예술을 앞세운 이 자본가들의 돈벌이 이것이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이 타락과 불법과 타락으로 몰아가고 있다 하는 측면을 구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일장관 후보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통일장관 후보의 걱정스러운 대북관, 더 한심스러운 저질 언사들이라면서 이 통일장관 후보자가 이제까지의 발언이라든가 주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고 대북관을 둘러싼 대북관에 대한 입장을 둘러싼 공방은 뭐 이와 간에 치열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표현 방식만 놓고 저질스러운 언사라고 규정할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주장의 의미, 주장의 요점, 본질 이런 걸 놓고 공방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벌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국제회의에서 한국 경제 침뱉은 김상조, 한국경제신문은 어느 나라 공정위원장이 밖에 나가 자국 기업 비난하든가 하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외에 나가서 우리나라 국내 재벌을 비판한 점을 비판하고 있네요. 뭐 기업이나 경제를 말한 것이 아니라 재벌에 대한 폐해를 말한 것 그건 뭐 당연한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게 자기 나라의 치부를 해외까지 나가서 이렇게 이 재벌을 공격함으로써 무역이라든가 또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의 국제적인 이미지를 손상시킨 거 아니냐 뭐 그런 것이죠. 국가주의 관점에서 이제 비판하고 있는데요. 사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금 뭐 재벌 해체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가 말한 재벌 개혁이라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뭐 해외에서 왜 이런 실제 국내에서는 그렇게 재벌이 문제를 비판했다면 국내에서 거의 그것에 걸맞는 자기 수준의 재벌 개혁이라도 해야 할 텐데 그런 재벌 개혁도 하지 않으면서 왜 해외에 나가서 이런 식의 재벌을 강하게 비판하는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선거제도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여야 12.15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 선거제도를 개혁하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당과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을 함께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대세라고 하면서 이걸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선거제도에만 집중해서 다뤄야겠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이 항상 어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조건부로 걸거나 부차적으로 그 지렛대로 활용하거나 하는 것이 현실적인 정치에서는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어차피 힘의 관계에서 결정되거나 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정치 세력들의 복잡한 공학적 구조 속에서 선거제도만을 관철해 나갈 것인지 선거제도와 다른 어떤 것을 결합시켜서 법안을 통과시킬지 하는 문제들이 공방은 필연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미세먼지는 못 잡고 경제 발목만 잡을 날림 입법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부담을 주는 미세먼지 대책은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기업이 이윤 추구를 위해서는 미세먼지 발생이 불가피하다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주장하는 바가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손실, 이 환경 파괴라든가 미세먼지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가피하게 이건 사회적 손실이잖아요. 이걸 발생시키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럼 누가 책임져라는 국가가 책임지라? 국가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주머니를 들어야 되는데 그럼 국민이 책임지는 것이잖아요. 자본의 이윤을 위해서 국민이 책임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통상임금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한 발씩 물러선 기아차 노사의 통상임금 합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지급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을 평가하고 있네요. 결국 노조가 당연히 받아야 할 미지급된 임금 부분을 양보하니까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원의 통상임금의 그 판결에 대해서 신의칙이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것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거를 임금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받지 않았던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법적으로 법원이 그 임금을 체불된 것이다.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라고 하는 판결을 한 것은 신의칙 원칙에 어긋난다. 뭐 이런 괴상한 그런 법률 용어를 가지고 이걸 이제 비판했는데요. 여하튼 뭐 노조도 현실적으로 이 수천억 원의 통상임금을 정상적으로 받게 되면 수천억 원을 이제 회사가 부담해야 되니까 아마 일부 양보를 하고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발씩 물러선 합의다 그렇게 했는데 한 발씩 물러선 것이 아니죠. 회사가 물러선 것이 아니고 노사가 한 발 물러선 것이 아니라 노조가 한 발 물러선 것이죠. 사교육비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역대 최대 사교육비 교육부는 그동안 뭘 했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교육비가 발생하는 구조가 문제죠. 지금 뭐 가구당 뭐 1인당 사교육비 숫자도 통계 숫자도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숫자이긴 합니다만 이 사교육비가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는 것입니다. 대학 입시 위주의 그 교육이라든가 성적순 서열 위주의 교육 이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사교육을 발생시키는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위원회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옥상옥의 친정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라는 제목에서 이 지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친정부로 구성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위원회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와 또 여야가 공의 의석수 비율로 또 위원을 임명하고 그리고 추천하고 그다음에 당연직 정부 관료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건 뭐 당연히 친정부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역대 정부를 거쳐서 위원회 정부라고 한 말이 있듯이 위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정부 국회 등 요식행위로 위원회를 구성하느니 아예 정부 자문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낫겠죠.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뭐 친정부적으로 구성됐다고 한다면 굳이 야당 추천 위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물론 뭐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뭐 이건 요식행위일 수밖에 없죠. 어떤 결정을 할 때 말이죠. 그 위원회가 반대해도 국회로 넘어갈 것이라면 굳이
위원회에서 합의 의결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합의를 무리하게 시도하려다가 이게 본회의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회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를 경사노위에서 최종적으로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로 넘겨버리잖아요. 그럼 굳이 위원회가 그런 논란을 거치면서 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자문기구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기구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3월 13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